길거리에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제 앞에 분이 흡연하시면서 걸어가시면 그게 담배 연기가 뒤로 날아오잖아요. 근데 저도 비흡연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담배 연기 맡으면은 기침도 하고 그러거든요. 흡연구역을 차라리 더 많이 만들어주면은 그런 규제가 늘어나도 이게 반대 욕구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없이 규제만 계속하는 건 어쨌든 흡연이 뭐 마약 같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곤 하죠. 괜히 시비가 될까봐 항의 대신 피해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 이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흡연자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행 중 흡연금지법 어떤 계기로 발의하시게 됐나요? 우리나라에서 이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 대한 상당히 부담이랄까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예. 서울시의 여론조사인데 예. 88%의 응답자가 보행 중에 담배 피우는 것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7%의 응답자들은 규제에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또 청와대도 지금 59건의 국민청원,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거 금지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이제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길을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것, 이것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겁니다.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담배 피우는 게 흡연권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주위에 분명한 건강상의 의학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이 기준에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더구나 길을 걷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길을 가던 사람이 피우는 담배에 그 담배불에 어린아이의 눈에 들어가서 실명, 눈을 잃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왜 몇 년 전에 왜 길에서 유모차 끌던 어머니와 담배 피우던 흡연자가 몸싸움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좀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보행 중 흡연은 물론 보행 중에 잠시 멈춰 서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보행 중에 멈춰 서서 이제 피우는 것까지 하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그 기준이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도로상에서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 이것은 규제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장소 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이제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고 행위에 대한 규제다 보니까 어떤 범위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구역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흡연 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소와 구역을 가지고 흡연 금연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흡연 행위 자체를 가지고 이제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상당히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줄기를 이번에 입법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시행령은 또 잘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흡연권은 보장을 하되 그 흡연에 의해서 또 길에서 피우는 것은 단순히 그냥 비흡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선 그것 때문에 같이 걷는 동행자들에게 건강상의 것도 있으려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과 시비도 일어나고, 더구나 또 이제 이게 환경 미화랄까 이런 점에서도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흡연자들이 또 담배 꽁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걸 좀 규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흡연구역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가혹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법안과 그 문제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행정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 흡연 부스, 흡연 그 시설 그 공간이 한 60여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흡연하신 분들은 너무 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당연히 또 이 담배 한 갑 한 4,500짜리라면은 뭐 한 3,300원이 담배세로 나가고 그러니까 1년에 거의 10조 원 정도가 담배세입니다. 그러니까 좀 흡연하신 분들의 권리랄까 또 편의를 위해서 흡연 구역 또는 흡연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흡연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 해야 되고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사실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검토를 했다가 기본권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입법 절차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가지고 계신 보관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그 보관들이라는 게 이제 입법 그 내용 속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또 이번에 이제 이 일로 해서 아마 제가 법안 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적, 시민적 관심이 뜨겁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수렴된 내용들을 또 잘 반영하고 또 이제 상임위 과정 또 국회 본회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시행령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는 당장 이제 그 법안에다가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 뭐랄까 홍보 기간일까 계도 기간일까 이게 잠정적 한 1년 정도를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시행을 좀 잘 만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도보 중에 걷는 것과 멈춰 있는 것에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단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행중 흡연금지법을 발의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